네, 안녕하십니까. 사회문제 탐구 8번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천안 쌍용고등학교 교사 최명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8번째 수업을 녹화하고 있는 오늘은 5월 4일입니다. 월요일이고요. 그리고 지금 대놓고 오픈하고 있는 겁니다. 뭐를? 덕심을 드러내는 거죠. 뭐 8번째 수업인데요. 뭐 이 정도 됐으면 이 여자는 주로 뭔가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인가 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온라인 수업이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이렇게 PPT 템플릿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금손 명인님들 덕분에 저 같은 정말 똥손에 똥손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또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리고선 또 오픈해 놓으셨어.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공유의 세상입니까? 뭐래? 네. 지금 저는 오늘이 5월 4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긴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실은 오늘도 저기죠. 재량 휴업일이었을 겁니다. 원래대로 학사 일정이 돌아갔다면. 그러면 쉬는 건데. 학교 나왔어. 학교 나왔다고. 즐겁지 않다고. 아니야, 그래도 내일 어린이날이라 하루 쉬니까. 어린이는 아니지만 어린이날이 쉬니까. 네. 근데 뭐가 중요한 얘기냐면 4월 말쯤에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5월 초반에 있는 연휴 기간을 지켜보고 이제 등교 개학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겠다. 그리고 어제 그저께였죠. 오늘 이제 오후에 등교 개학, 등교 개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일정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신나 있습니다. 굉장히 기뻐요. 네. 저의 지금 유일한 희망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 동영상 강의가 영원히 비공개 처리되는 겁니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희망합니다. 자, 오프라인에서 수업하고 싶을 뿐입니다. 개학. 여기 개학이 간절한 교사가 하나 있습니다. 선생은 개학이 간절하단 말이죠. 뭐 참교사, 찐교사 이런 건 줄 알겠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IT 회사원 생활 청산하고 뭐 직업 정체성 흔들려서 유튜버 하겠다 이런 멍멍이 소리 그만하고 수업에 교실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싶어서 그럽니다. 이왕 덕후 고백한 거 혹시 요즘에 펭수빵 먹고 안 모으는 스티커 있으면 저한테 버리시면 됩니다. 제가 잘 분리수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 펭수 소중해. 지켜줘야 해. 키키. 아이고, 이거 아닌데? 오늘 교과서는요, 58페이지부터 시작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58부터 65 이렇게 해서 게임 과몰입의 의미와 발생 원인이라고 하는 건데, 이 PPT를 만들면서도 참 그랬어요. 혹시 플레이스테이션 아시나요? 요즘에 또 플레이스테이션 5 나온다, 4가 좀 예전에 나왔었는데 5 또 나온다고 해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죠. 요즘에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집안에서 생활하는 그 사람들의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늘다 보니까 이런 콘솔 게임 업계들이 엄청나게 다시 유행을 하고 있다던데. 한참 때 그 플레이스테이션에 진 삼국무쌍이라고 하는 그런 게임 타이틀이 있었어요. 거기에 또 막 푹 빠져가지고 진짜 엄지손가락 지문 있는 데가 막 벗겨질 정도로 컨트롤을 하던, 진짜 적장 쳐 죽였어 이렇게 얘기하던 그 여포 안 만나려고 진짜 꽁지 빠지게 돌아다니던 막 그럴 때가 있었고, 더불어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터져가지고 장기적으로 자가격리 모드에 들어가면서 진짜 이 시국을 잠깐 잊고 저도 모르게 닌텐도 스위치를 사려고 했었답니다. 모동숲 하고 싶어서. 그러다 막판에 정신을 차리고 한동안 그 잘 지켜오던 사람들이 요 콘텐츠 때문에
예, 얘 때문에 갑자기 정신을 혼미하게 잃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들은 얘기 들어보니까 모동숲이 뭐 한정판이다 막 이랬는데 한정판 아니라던데? 이 자식들이 말이야. 한정판 아니래요. 지금 이 뭐지 코로나 때문에 이 교류가 활발하지 않고 일본도 이제 뒤늦게 격리 기간을 확장하기 시작을 했죠. 엄청나게 대유행. 그러니까 걔네는 왜 우리나라를 안 믿는 거야? 이거 좀 좋은 말로 야 팬데믹이야 막 믿어 막 이렇게 해도 그렇게 안 믿더니 이제서야 아주 난리가 났죠. 나쁜 놈들.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요, 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작은 꼭지 그대로 순서입니다. 게임 과몰입의 의미와 증상, 그리고 현황이 어떤지, 그리고 이게 왜 발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주로 데이터 자료, 그러니까 통계 자료 같은 것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볼 거고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2018년도의 자료를 중심으로 교과서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는 2019년도 작년의 어떤 조사 결과 수치를 가지고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금씩 더 상승한 것들이 나와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살펴보면 일단 첫 번째 게임 과몰입의 의미와 증상입니다. 사실 게임 과몰입이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 말에 조금 더 익숙해요. 뭐냐면 이렇게 중독,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스마트폰 중독 이렇게. 그래서 중독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이제 익숙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과몰입이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알코올이나 마약 같은 어떤 중독성 화학물질 같은 것들에 비해서 이 게임 중독은 그 후유증들 또는 금단 현상이 좀 병리적인 어떤 증상에 조금 더 약하기 때문에 야, 중독이라고 부르는 거 조금 너무 센 거 아니야? 라고 표현을 해서 그래서 이제 과몰입이다 또는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뭐 과의존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데요. 근데 사실 이게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게임 과몰입이나 뭐 이러한 어떤 상황들, 스마트폰이나 정보기기들에 대해서 사람이 뭐랄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익숙해지고 없으면 불안해지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이 정보사회가 됐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하고 연결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스마트폰하고 인터넷 접속이 안 된다라고 하는 상황,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상상하기가 어렵잖아요. 생활 자체가 가능할까? 라고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그렇게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연결이 되어 있고 늘 언제나 함께 있는 어떤 매체 대상, 그러니까 늘 접속이 가능한 어떤 그런 매체를 늘 우리가 손에 쥐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걸 뭐랄까요? 일상생활에만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뭔가 즐거움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된다고. 이게 우리의 하나의 어떤 생활 도구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 생활 도구를 이왕이면 좀 더 즐겁게, 이왕이면 좀 더 나에게 기쁨과 어떤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게 없을까라고 자연스럽게 사람은 생각이 연결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뭐랄까요? 이왕이면 즐겁게라고 하는 것들이 더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몰두하게 되는. 근데 이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면 참 좋은데 그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러더라. 그래서 2019년도 5월 달에 그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후끈 달아올랐던 때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2019년 5월에 WHO에서 야 게임 과몰입, 게임 중독도 이거 하나 질병이야. 정신적인 질환으로 하나로 봐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질병 코드라고 하는 걸 부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뭘로 보겠다? 하나의 병으로 보겠다. 치료가 필요한 병. 그래서 바로 이걸 적용하는 건 아니고 2022년부터 어떤 질병의 대상, 치료의 대상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발표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그러면 WHO에서 게임 중독, 게임 과몰입도 질병으로 보고 있는데 그럼 우리도 그렇게 봐야 되는 거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대단히 다양한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과 어떤 쟁점을 가지고 찬반 양론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화가 났던 사람들은 아마 고등학생들이거나 중학생들이거나 왜? 야, 이 질병이면 뭐 난 다 정신병 환자냐 막 이러면서 화 많이 냈던 거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입장이 다른 거예요. 의료계하고 산업계가 서로 입장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의료계에서는 이거 심각한 수준의 정신질환의 한 종류로 봐야 된다. 그리고 이때쯤에 이제 뭐가 연결돼서 사회적인 문제로 나오기 시작을 했냐면요. 정보화 시대에 익숙한 어떤 세대들이 이제 성인 세대로 이렇게 넘어오다 보니까 그 세대들이 이미 어떤 정보 매체에 대한 중독적인 어떤 반응들 또는 뭐 게임 과몰입 증세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샌가 좀 빠르게 부모 세대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어느 날 아이가 죽었어. 방치돼서 죽었어. 아주 갓난 아이, 7개월 뭐 이렇게 되는 애기가. 근데 그 아이가 왜 죽었지? 하고 이 사인을 조사해 보니까 제대로 먹은 게 없어서 진짜 속된 말로 이 넘치는 세상에서 굶어 죽었어. 왜 굶어 죽었지? 보니까 어린 이제 나이가 많지 않은 부부가 아이를 낳고 키웠는데 그 아이를 낳은 부모가 다 어떤 게임 과몰입, 게임 중독에 걸린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기 때부터 그런 어떤 증세를 보였는데 그게 나아지지 않고 성인까지 그 증상이 이렇게 쭉 계속 이어져 오면서 집에 있는 아이를 돌봐야 된다. 이 아이를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방치하고 유기한 상태에서 계속 게임에 몰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죽었어. 이렇게까지도 새로운 어떤 사회의 어떤 문제거리로 제기가 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반복적으로 청소년기 때부터 어떤 폭력적인 성향의 게임이나 이러한 것들에 노출되었던 사람들이 어떤 뭐 이렇게 뭐랄까요? 순간적으로 성인이 돼서도 어떤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다던가 하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게임에 대해서 굉장히 정신적인 어떤 그런 것을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했었거든요. 근데 산업계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무슨 국가죠? IT 국가죠.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떤 K 문화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두하고 굉장히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봐가지고 산업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다 제한을 두고 해버리면 안 그래도 중국이나 이쪽에 지금 밀려가지고 제대로 길을 못 펴고 있는데 우리 디지털 컨텐츠 산업 다 망하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청년층하고 중년층, 중장년층의 입장도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어떻게 무슨 이게 무슨 질병이에요. 이건 그냥 우리의 문화예요. 놀이예요. 이렇게 보는 척하고 그 다음에 야 그게 앉아서 하는 게 그게 놀이야. 그게 중독이지. 그게 그리고 무슨 수익이 창출이 되고 그게 무슨 뭐 하는지 이렇게. 그래서 게임 과몰입이나 또는 디지털 컨텐츠를 비롯한 어떤 스마트폰 또는 이런 정보 매체 이러한 것들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요거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라고 하는 좀 넓은 입장에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게임 과몰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여기 중앙대학교 병원에 게임 과몰입과 관련된 어떤 그 병적 게임 과몰입의 증세를 보이는 청소년들이나 또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상담 심리 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자료, 그 누리집에서 자료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랜만에 녹화를 하려니까 말이 꼬이네요. 자, 인터넷의 역기능으로 하나를 제시를 한 게, 색깔을 바꿔야겠네요. 노란색이니까. 초록색? 자, 병적으로, 좀 화면 좀 키워볼까? 병적으로 몰입하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몰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들을 잊어버리고 그것에 집중하는 걸 우리가 몰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몰입이 과했어요.
근데 그 과한 정도가 병적으로 과했을 때 우리는 이게 문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보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것을 어떤 알코올이나 마약 등의 물질 사용으로 인한 의존이나 남용과는 달리, 예, 물질이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인데도 이런 게임 과몰입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행동을 보이는 것은 바로 뭐 충동 조절 장애다. 우리는 그렇게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예, 여기 보시면 이게 저도 잘 몰랐는데요. 뭐 임상심리학자나 또는 이 골드버그라고 하는 사람도 이 뭐였지? 무슨 심리학자인데, 발달 심리학자 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뭐 이렇게 어떤 이런 중독과 관련돼서 이거는 치료가 필요하다, 중독 장애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단계를 구분짓는 그런 어떤 유명한, 이제 학회에서 유명한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벌써 1996년부터 이렇게 병적으로 게임에 과몰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도박도 병적으로 막 집중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도박 중독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 기준을 진단하는 기준을 적용해서, 예, 이 병적 게임 과몰입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개념을 만들어냈대요. 그래서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난 반드시 해야 해. 그리고 예전에는 1시간만 해도 충분했는데 그 다음 날은 막 1시간 10분 해야 되고 막 내성이 생겨. 안 하면 손이 떨려. 달달달달달달. 그리고 의도한 거, 1시간만 해야지, 게임 1시간만 해야지 했는데 1시간 시간 딱 보니까 막 6시간 뭐 이런 날들 있죠. 그리고 해도 또 하고 싶어. 그리고 다른 것들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과도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뭐랄까 나에게 나타난 안 좋은 결과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애써 외면하는 거야. 내가 인터넷만 안 하고 게임만 안 했으면 이런 일들이 안 벌어졌을 텐데 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무시하는 거야. 안 보여 이렇게.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어떤 병리적인 중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병리적인 걸 보이더라 라고 하는 걸로 병적 게임 과몰입의 개념을 정리했대요. 그래서 그냥 그것만 해서 끝난 게 아니라요. 증상이 이렇게 나타난대요. 증상. 그래서요. 강박적으로 사용해야 되고 또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된대요. 읽어볼까요? 게임을 한동안 하지 않으면 우울하고 초조하고 답답함을 느끼게 돼요. 매체를 찾고요. 막 병리적으로 나 저거 막 이렇게 막 불안장애라고 표현들을 하죠. 그래서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 식사를 하는 등 게임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 가끔씩 그런 뉴스 뜰 때 있거든요. 뭐 PC방에서 뭐 젊은 청년이나 뭐 젊은 뭐 20대 젊은 청년이 갑자기 돌연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 몇 시간 뭐 40 몇 시간 이렇게 잠도 안 자고 게임을 하다가 그렇게 됐다. 뭐 갑자기 이제 돌연사 했다. 막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게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겠네요.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 식사를 하는 등. 그리고 내성이 생기고 금단 증상이 온대요. 더 많은 시간 동안 게임을 해야 만족. 그러니까 1시간 했을 때도 충분했던 사람이 1시간이 아니라 2시간을 해야 만족하고 그 다음엔 3시간. 컴퓨터를 끄고 중단하기가 점점 힘들어. 이걸 어떻게 꺼. 이렇게. 그리고 더 웃긴 게 금단이 컴퓨터 끄고 뭐 핸드폰, 스마트폰 이렇게 안 보고 있을 때는 집중도 안 돼. 불안하고 막 이래. 근데 딱 컴퓨터 켜고 게임 로그인 딱 하고 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폭발적인 집중력을 보이고 또는 막 손도 떨리던 게 막 멈추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금단 증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우리도 평가를 하기도 한대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기능 장애가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병적으로 게임에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사실은 이게 제일 좀 무섭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사회 문제로 게임 과몰입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게임 과몰입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개인의 문제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그건 혼자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야지, 혼자 스스로 생각해야지, 뭐 그거 자기가 알아서 안 하려고 노력해봐야지 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사회가 발전할수록 증강현실, VR 이런 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될 정도에까지도 연결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금단현상을 보일 만큼,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이 안 될 만큼 긴 시간 동안 그렇게 모니터 앞에 앉아서 게임을 하다가 딱 나와서 생활을 하는데 뭐 피로감이 누적돼서라던가, 아니면은 뭐 어떤 심리적인 어떤 뭐 변화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 현실 생활에선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툭툭 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순간부터 나만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행동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게 되는 다른 사람들과 사회의 문제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게임 과몰입과 관련돼서 사람들과 함께 얘기해야 된다, 사회 문제다라고 지금 우리는 봐야 한다는 거죠. 괜찮죠? 자, 그래서 게임 과몰입이라고 하는 것, 게임 중독이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에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요, 2020년 올해 2월 달에 2019년 1년 동안 게임 과몰입 종합 실태조사의 결과물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과몰입군, 과몰입 위험군, 게임 선용군, 일반 사용자군, 이렇게 4개의 그 집단으로 구분을 했는데요. 과몰입군이 제일 위험한 고위험 집단. 과몰입 위험군은 뭐랄까요? 그러니까 게임에 긍정적인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몰입군은 게임을 통해서 긍정적인 어떤 결과물을 얻지도 못해. 그리고 이용해도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막 뭐랄까, 게임을 이용하면서 뭐 타인에게 욕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정해지지 않은 규칙과 방법으로 무언가 하려고 한다던가 하는 그런 사람들. 근데 또 그거를 해서 얘가 뭐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발산한다거나 그러지도 않아. 그래서 전문 상담 서비스가 필요해. 뭐 게임 과몰입이라고 하는 어떤 상황도 벗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생활에서도 제대로 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그런 과몰입 위험군은 뭐냐, 얘는 건강하게 스트레스 발산을 하기는 해. 근데 자꾸 게임하면서 막 욕하고 막 이러는 거야. 너무 많이 이제 오랫동안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얘가 게임을 조금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줘야겠구나 라고 하는 거. 그럼 게임 선용군은 뭐 하는 애들이냐, 특별하게 문제도 없어. 딱 정해진 시간만큼만 잘 이용해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자신에게 쌓인 스트레스를 푼다면 다 풀고, 뭐 거짓말해서 더 하거나 하지도 않고, 그리고 뭐 욕을 한다던가 뭐 이러지도 않고, 에티켓 있게 잘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계속 건전한 게임 이용 습관을 유지하도록 이제 너 계속 지금처럼 사용해야 돼, 뭐 이렇게. 일반 사용자분은 그냥 뭐 별 이용에 문제도 없어. 뭐 그냥 정해진 시간 알아서 잘 하고, 뭐 그냥 뭐 어때? 그럼 재밌네요. 뭐 이렇게. 근데 뭐 게임을 통해서 뭔가 얘가 얻었다거나 기분이 좋아졌다거나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어떤 긍정적 결과가 있냐 없냐 뭐 이런 것 차이겠죠. 있냐 없냐. 자, 그러면 2019년도에는 어떻게 됐었냐? 우리 교과서에서는요, 과몰입군이 0.3%, 61페이지입니다. 과몰입 위험군은 1.5%로 나타났대요. 이게 2018년도거든요. 근데 2019년도는 과몰입군이 0.5%, 그리고 과몰입 위험군이 2.4%. 그러니까 과몰입군은 0.2%포인트, 그리고 과몰입 위험군은 거의 2배 가깝 아닌가? 0.9%포인트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뭐 미세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거 전체 대상자가 몇 명인가가 중요해.
이거 굉장히 많은 숫자란 말이야. 뭐지? 전체 이게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해서 3, 4, 5, 6학년 그리고 중학교 1, 2,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 2, 3학년 이렇게 10개 학년을 아울러서 조사를 한 거란 말이에요. 서울에 광역시 5개랑 특별시랑 그 다음에 이제 도까지 다 해가지고 전수조사 할 수 없으니까 표본 엄청 많이 추출해가지고 자, 그러면 청소년들이 주로 어떻게 게임을 이용을 하냐? 학교 급별로 봤더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 거의 매일. 근데 거의 매일이나 뭐 4에서 5일이나 뭐. 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요. 어디가 숫자가 제일 큰가요? 36. 예, 매일매일 하는 게 애들이 제일 많대요. 중학교는요? 중학교도 거의 매일 안 하네요. 그럼 고등학교는요? 고등학교도 거의 매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형아들인데? 예, 아닙니다. 고등학교는 오히려 일주일에 2, 3일. 여기가 제일 많습니다. 이유는 왜 학교가 올라갈수록 게임을 사는 그 횟수가 줄어들까요? 이건 좀 슬퍼. 이건 좀 슬퍼. 이거 뒤에서 왜 게임 과몰입이 나타나게 되는지 그 원인하고 연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갈 때도 미세하지만 퍼센트 포인트가 좀 줄었죠. 그러니까 진학하면 할수록 입시나 이 공부에 대한 부담감이 증가하기 때문에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딩 때는 진짜 맨날 접속하고 뭐 일찍 학교 끝나고 학원도 많이 안 가고 그러니까 맨날 접속하고 하고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중학교만 가도 아주 힘이 들지요. 근데 고등학교는 어느 정도겠어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과몰입 위험, 게임 선용, 일반 사용자분들 중에서 그럼 최대 한 번에 평일이랑 주말 포함해서 몇 번이나 하냐? 그러니까 몇 시간이나 하냐? 최대 게임 이용 시간이 언제냐? 그러니까 평일이랑 주말 포함해서 맥시멈 몇 시간이나 해? 라고 했을 때 과몰입군, 제일 위험한 애들 있죠? 걔네들은 43.3%가 4시간 이상이래요. 그러니까 아마 주말에 드립다 이제 몰아서 하는 거지. 쉴 수 있을 때. 과몰입 위험군도 4시간 이상. 게임 선용군. 이 사람들은 긍정적인 결과와 이용에도 특별히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도 4시간 이상 하는데? 그럼 뭐 긍정적인 결과는 없지만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일반 사용자. 한두 시간 하나 봐. 좀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4시간 이상은 해야 게임의 즐거움을 느끼는 건가? 그러니까 보통 한번 하면 많이 못하니까 이거 지금 제가 청소년이라고 했을 때 이거 가지고 온 요 데이터는 초등학교, 중학교 빼고 고등학생들만 해당되는 거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은 일주일에 2-3번밖에 로그인 못해요. 접속 못하니까 한 번 하면 4시간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달리는 거예요. 자, 근데요,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요. 60페이지에 보시면 스마트폰 중독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밑에 자료에 뭐가 있었냐면, 그러면 이렇게 게임에 있어서 과몰입군, 과몰입 위험군, 게임 선용군, 일반 사용자군의 부모들은 그럼 이 게임을 할까? 게임을 많이 할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더니 과몰입군, 위험한 애들이 있었죠. 네. 언제나 이용한다 9.4%, 자주 이용한다 14.8%, 가끔 이용한다가 30%. 그러니까 과몰입의 상태에 있는 아이들의 학생들의 부모님들, 보호자들도 게임을 한다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익숙한 모습을 보여왔다는 거죠. 그러면 게임 선용군 같은 경우도 볼까요? 어느 정도 보이긴 하지만 언제나 이용한다라고 하는 부분이나 자주 이용한다는 부분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죠. 과몰입 위험군하고도
이렇게 좀 차이가 나네요. 일반 사용자고는 뭐 거의 전혀 하지 않거나 가끔 이용한다가 거의 절반 이상, 예, 한 87%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습관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봐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그 행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뭐랄까요? 부정적이다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지. 그리고 이런 거지. 뭐 부모님이 태블릿 PC나 또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무언가 뭐 게임을 한다던가 하는 것을 봤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언가 대화를 한다거나 소통을 한다거나 하는 것도 예, 빨리 그러니까 단절이 되겠죠. 그러면 애기 뭐 어릴 때 뭐 엄마랑 놀고 싶어. 아빠랑 놀고 싶어. 근데 엄마랑 아빠는 나랑 놀아주지 않아. 근데 저 네모난 화면 안에서 뭔가 뿅뿅거리고 있는데 저걸 굉장히 즐거워해. 그럼 아 저게 즐거운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이제 몰입을 하게 되고 빠져든다는 거죠. 그리고 청소년 게임 이용에 대한 부모의 인지 정도. 그러니까 아이가 학생이 지금 뭐 게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되게 자녀가 게임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뭐 알고 계시나요? 그랬더니 매우 잘 알고 있다라고 표현을 한대. 근데 게임 소년군이나 일반 사용자군에 비해서 굉장히 좀 낮은 숫자로 보이지 않나요? 또는 조금 알고 있다의 숫자도 잘 모른다가 더 많아 보이는 건 기분 탓인가? 조금 무관심한 느낌이지 않아요? 그뿐만이 아니죠. 스마트폰도 굉장히 위험하죠. 요즘에는 뭐 흔한 말이죠. 스몬비. 요즘에 중국어로도 뭐라고 한다던데. 제가 중국어를 할 줄 몰라서. 스몬비가 스마트폰하고 좀비하고 더해진 건데 요즘에 학교 앞에서 자주 그러니까 이전에 등교 시간에 학교 앞에서 자주 발견되는 그런 어떤 새로운 신인류죠. 주로 교복을 입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이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과 결합이 돼서 더 강력한 존재로 세워놨어요. 왜냐하면은 이전 스몬비들은요, 그래도 귀는 뚫려 있어서요, 차 소리가 나면 위험을 감지하고 알아서 고개라도 들어주었었는데요. 요즘 스몬비들은 귀도 안 들려요. 네, 귀도 들리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소리가 나도 보지 않아요. 소리가 나도 소리가 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킹덤에 나오는 그 조선의 좀비들보다 더 무서운 존재들입니다. 오죽했으면 서울을 비롯해서 주요 도시들의 이 횡단보도 예, 중에서도 20대의 어떤 연령대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연령대의 사람들이 지나가는 건널목에는요, 이러한 내용의 교통 표지판을 세워놨대요. 뭐 하라고? 앞을 보고 걸으라고. 그래서 교과서에서도 보면은요, 2016년 2월 독일 바이에른주 바트 아이블링 인근에 단선 곡선 구간을 달리던 통근 열차 2대가 정면으로 충돌했대. 이게 웬일이야? 열차가 정면 충돌. 이유는 철도 신호를 제어하던 담당 기사가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있었대. 우와. 정신 차립시다, 스몬비. 그리고 너무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그게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제일 신기한 게 뭐였냐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활용해서 하는 수업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몇 년 전에는 모르는 거 있으면 찾아보면서 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대형 포털 그 M땡땡이나 D땡땡이나 뭐 이런 거 이렇게 거기다가 검색해가지고 나오는 걸 이렇게 읽어보면서 이제 학생들이 내용을 정리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너튜브에다가 찾아보더라고요. 그래서 너튜브에다 찾아보면 거기에 그것과 관련돼서 동영상 강의가 짧게 편집된 게 나오거나 아니면 그걸 설명해주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설명을 듣고 이해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문자화 되어 있는 글씨로 되어 있는 걸 또 이제 부담스러운가 봐. 그냥 듣고 이해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난 그럼 얼마나 옛날 사람인 거지?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게임 과몰입의 발생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물어봤대요. 게임 왜 하니? 라고 얘기했더니 게임 자체가 재미있어서 라고 말을 하고요. 남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새로 신작 게임이 나오면 그거 보고 아 재밌어. 네, 근데 이게 뒤집어 말하면 시간을 뭘 하지? 아, 할 게 없네. 근데 우리한테는 이 스마트하고 똑똑한 그리고 성능이 매년 우수하게 이제 발전돼서 나오는 그러한 어떤 기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걸 활용하면 그냥 흐지부지한 게임도 굉장히 재밌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그러한 어떤 성능 자체가 굉장히 좋은 그런 스마트한 기기들을 더 돋보이게 만들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게임 컨텐츠들은 매년 더 놀라울 만큼 잘 만들어지고 뽑아내죠. 그러니까 그냥 재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전에는 뭐 시간 남는 거 할 거 없고 그리고 뭐랄까요 그냥 스트레스 받고 열받으니까 총이나 쏘지 뭐 이런 마음으로 뭐 배틀을 뛰어다니고 뭐 이렇게 그냥 시계를 했으면 요즘에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그거 자체가 너무나도 재미있고 사람을 휘어잡는 거지. 끌어당기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기거나 레벨업 할 때 기분이 좋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고 관련된 직업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조금 다른 이유로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쭉 봤어요. 그냥 전체 청소년들로 봤을 때는 게임이 너무 재밌잖아요. 진짜 시간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요. 여기 보면은 여기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여기에서 조금 다르다는 거지.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학업 스트레스예요. 학업 스트레스.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이렇게 진학할 때 진학하는 그 순간 그 게임의 이용 빈도수가 감소한다고 했잖아요. 이 자료를 제가 보면서 되게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 그럼 그 게임을 그만두는 순간이 언제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대부분 그때예요. 언제냐면 이제 입시와 관련되어 있는 학년으로 올라갔을 때 다들 게임을 그만두었다가 그 입시의 어떤 결과가 확인이 되는 그런 때가 오면 다시 게임을 시작을 한대요. 그러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너네 너무 불쌍했어. 그 대답에. 자, 그래서 사실 그렇게 나이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라서 사실 제가 요거 내용을 정리하면서도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 뭘 수업을 해야 돼? 진짜 그냥 다 게임이나 한 판 하는 거 그냥 스크린 떠서 그냥 보여줘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 정리하자면 정보화 시대의 새로운 어떤 이면으로 우리가 뭐 파노티콘도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어떤 뭐 정보 격차 이런 것도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어떤 청소년인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언제나 가지고 있는 요 스마트한 기계들 그리고 언제나 접속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온라인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거냐 그리고 그것이 청소년기라고 하는 짧은 일시적인 어떤 기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장 이후에 성인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어떤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 만한 그런 어떤 범죄나 사회 문제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게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겠구나. 이걸 사회의 문제로 인식하고 같이 접근해 갈 필요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뭐 마약이라던가 알코올이라던가 또는 뭐 담배, 니코틴처럼 직접적으로 물질을 몸에 주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중독과 금단 증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뭐랄까요? 어떤 정보사회의 새로운 환각제? 그런 의미로 게임 과몰입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59페이지에 보면 나는 게임에 빠져 있는가 게임 과몰입 자가진단 척도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직접 해보는 것도 좋기는 하겠지만 사실 우리는 계산을 참 싫어하지 않습니까? 직접 계산하고 더하고 빼고 제가 이 아까 전에 자료를 가지고 왔었던 그 한국 콘텐츠 진흥원에서는 아까 전에 구분했던 그 4가지 유형 있죠? 그 유형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상에서 그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 탐구활동이라고 써있지만 거기에 제가 링크를 하나 걸어두겠습니다. 간단하게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고 이렇게 체크 해서 검사할 수 있는 거니까 평소 게임을 이용하면서 내가 좀 조심해야 될 건 뭔지 아니면 나도 몰랐던 게임을 이용하는 나의 어떤 태도는 아까 그 4가지 유형 중에 어떤 것에 해당이 될지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안 나올 때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지 않겠어요? 자, 제발 이 강의가 비공개가 되길 바라며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수업 시간 여러분을 교실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